역사를 봤지만 저번에 우리가 고왕국, 피라미드 만든 고왕국이 있었고요. 1중간기가 있었고 1중간기 끝난 다음에 이제 중간국이 들어오는 거죠. 중간국의 전성기가 12왕조인데 12왕조가 이제 누구죠? 요셉이 끌려가는 그 시기예요. 근데 지금 제가 말하는 거는 출애굽 15세기설을 근거로 했을 때 되는 겁니다. 15세기설을. 13세기설을 근거로 하면은 요셉이 끌려간 거는 제2중간기 때예요. 제12왕조는 1786년쯤에 몰락을 합니다. 출애굽 15세기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요셉 당시의 바로 세소스트리스 3세인데 엄청 전성기예요. 엄청 강대했어요. 근데 그거 지나고 거의 바로 망해요. 바로. 금방 망해요. 금방. 외세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고 다 내분 때문에. 내분 때문에. 나라가 외세에 의해서 망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실제로도. 아무리 강대국이 쳐들어와도 나름대로 다 안에서 일어나는 분란 때문에 망하는 거지. 그 이후에 14왕조가 일어나죠. 하지만 아시아에서 아시아인들이 쳐들어와가지고 하이집트, 북단이죠. 하이집트를 점령해버려요. 점령해버려요. 이 사람이 이들을 히소스라고 부르죠. 히소스. 히소스의 뜻은 아시아의 통치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아시아의 통치자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오해할 수 있는 게 왕조를 할 때 1왕조, 2왕조, 3왕조 막 쭉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시간순으로 연대순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연대순이 아니고 동시대에 이집트 본토 왕조 있죠. 이 본토 왕조는 그대로 흘러가는 거고 그러면서 나중에 이 히소스 왕조는 따로 세워지는 거죠. 그걸 후대에 그냥 계산상 여기 13, 14, 15, 16 이렇게 그냥 계산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중간기 때는요. 최소한 2개의 왕조가 동시에 있었던 거죠. 많으면 3개 왕조가. 그러니까 중간기인 거예요. 분열됐으니까 중간기. 다만 강성한 게 히소스가 제일 강성했던 거예요. 이 황벽주의를 지배하고 있었던 이 히소스의 주 거주지가 아바리스입니다. 아바리스. 라암시스는 후대의 이름입니다. 후대의 이름. 히소스가 다스릴 때 지역에는 사실은 아바리스죠. 그리고 람세스는 나중에 람세스 2세 때 가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최근 들어서는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 13세기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강한 논거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라암셋을 짓지 않았냐. 근데 라암셋은 람세스 2세 때 지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때는 람세스 2세 때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건 너무 사실은 웃긴 얘기예요. 아까 말했지만 창세기에 단이 나오잖아요. 창세기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잖아요. 후대에 쓰여진 거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의 이해를 위해서 옛날의 명칭을 지금의 명칭으로 그냥 치환시킨 거잖아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라암셋은. 더군다나 더 중요한 거는 라암셋이라는 명칭이 훨씬 더 앞세대에서 발견이 됐어요. 그러니까 람세스 시대 때 처음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게 이제 좀 얘기가 있는 건데 하여튼 이 지역입니다. 여기가 주로 이 히소스가 다스리던 지역이에요. 근데 히소스는요 자료를 남긴 게 없어요.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해요. 히소스는 자료를 남기지 않았다. 근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땐 잘못된 표현이에요. 남기지 않은 게 아니고 다 파괴됐어요. 그러니까 히소스가 멸망하고 17왕조 때 히소스랑 막 싸우고 결국 18왕조 때 히소스를 몰아내고 아모세가 18왕조를 세우거든요. 그러니까 외세를 몰아낸 거죠. 외세를 몰아낸 다음에 히소스에 대한 역사 청산을 아주 완벽하게 했어요. 다 없애버렸어요. 다. 그래서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히소스의 자료는 뭐냐? BC 3세기 때, 4세기 때 그때 마네토라는 그때 말씀드렸죠. 이집트의 역사를 쓴 마네토. 이 사람 또 그리스인이잖아요. 그 사람이 쓴 자료에서 처음 발견됐어요. 히소스라는 자료가. 그러니까 사실 히소스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근거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가 만약에 나타나갖고 히소스에 대해서 너무 자세하게 얘기한다. 그럼 그거는 사실은 좀 의심해 봐야 돼요. 자료가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자세히 알아요? 자료가 없는데. 그냥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아주 단편적인 것들이에요. 히소스 왕들의 명단은 나왔어요. 명단. 근데 그 명단 중에 보니까 셈족 계열의 이름이 막 있는 거예요. 야곱 어쩌고 막 그런 이름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분명한 거는 이집트 본토인들은 아니고 셈족 계열의 사람들이다. 셈족 계열의 사람들. 혹은 아모리인들로 보기도 해요. 아모리인들. 마네토는 나중에 히소스가 이집트에서 쫓겨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가나안으로 가갖고 다시 나라를 세웠다 그랬거든요.
그게 이스라엘이라고 보기도 하죠. 근데 그거는 거의 설득력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건 아니다라고 보죠. 근데 정확하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어요. 알 수는 없는데 하여튼간 아시아 계열의 사람들이고, 그리고 분명한 거는 다양한 민족으로 형성된 사람들이라는 거. 그리고 분명한 거는 이스라엘과 굉장히 유사한 사람들이라는 건 분명해요. 저는 우선 출애굽 15세기서를 근거로 했을 때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들어갔을 때는 중앙국이에요. 중앙국에서 머문 기간이 한 300년 되고, 그리고 히소스와 함께 머무는 기간이 한 130년 정도 되는 겁니다. 마지막에. 이랬을 때 사실은 히소스의 역사가 없었으면은 이스라엘은 아마 사실 이 이집트에 완전히 통합이 됐을 거예요.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300년이라는 기간은 어마어마한 기간이라니까요. 원나라, 청나라보다 훨씬 더 긴 기간을 당시 전 세계에서 제일 최고의 고도의 문명의 지배를 받으면서 거기 살고 있는데, 더군다나 노예도 아니었어요. 노예는 훗날의 이야기지. 그때는 이스라엘이 그냥 이집트 사람이었습니다. 이집트 사람으로 산 거였어요. 이런 차별의식 없이. 그런데 그러니까 이집트인들도 아마 이스라엘을 그렇게 뭐라고 할까요? 차별 없이 지냈을 수도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 히소스예요. 히소스가 들어오면서 정확한 선이 생기는 거예요. 셈족 아닌 사람들, 이집트인들, 본토 인간의 구별. 히소스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러니까 히소스를 몰아낸 다음에 보니까 이 이스라엘 문제가 남는 거죠. 쟤들은 도대체 뭐야? 그 전까지 우리와 같이 수백 년 같이 있었는데, 히소스가 지배하던 130년간은 과연 이집트인이냐 아니면은 셈족이야. 그런 갈등이 있지 않았겠어요?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런 게 엄청나게 많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이 박해받는 배경은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해는 출애굽기 15세기서를 얘기했을 때 근거가 있는 이야기죠. 근거가 있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 모세가 태어난 게 히소스를 몰아내고 이집트 신왕조 18왕조가 딱 세워졌을 때, 그때 이제 모세가 태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모스 1세 같은 사람들이 이집트를 이스라엘을 박해하는 이유가 그들이 히소스와 함께 손잡고 내부에서 반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세컨넷나는 누구냐면 이집트 그 17왕조의 왕이에요. 세컨넷나. 그때 상 이집트에서는 세컨넷나가 17왕조 파라오였고, 그리고 하 이집트가 북단이죠. 지도 봤을 때 삼각주 히소스가 다스리는 거기가 두가 있었는데, 힘의 균형은 히소스가 훨씬 강했어요. 그래갖고 히소스가 세컨넷나한테 편지 보낸 게 있어요. 편지 보낸 게 바로 이 살리아 파피루스 제1권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이에요. 한번 볼게요. 밤낮으로 나의 수면을 방해하기 때문에 도시의 동쪽에 있는 하마의 연못을 제거하라. 그래서 남쪽의 왕자는 한동안 침묵을 지켰다. 여기서 말하는 남쪽의 왕자는 17왕조의 파라오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크렌나. 그는 아포피의 사신에게 어떠한 답변도 할 수 없었다. 아포피는 그 히소스의 왕입니다. 남쪽 도시의 왕자가 그에게 물었다. 당신의 주인은 도시의 동쪽에 있는 하마의 연못에 관해 누구에게 들었는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이없는 말이에요. 하마 있죠? 진짜 하마 얘기하는 건데, 상 이집트에서 하마가 있는 연못이 있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하마는 이 이집트인들에게 신이에요, 신. 임신과 또 이 출산의 신이라고요. 그런데 하 이집트에서 내가 잠자는데 하마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자겠다. 그러니까 하마 다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아니, 이 거리가 몇백 킬로인데 무슨 하마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거는 이제 시비를 거는 거죠, 이렇게. 이 이후에, 근데 이 밑에를 보면은 이 세컨드가 굉장히 저절대로 알겠다고 하고 끝나요. 근데 그 이후의 역사는 우리가 몰라요. 모르는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게 세컨드나의 미라를 보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세컨드나가 미라가 발견됐는데, 미라를 보니까 이 흉상 먹을 분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보니까 이거는
죽인 건데 어떻게 죽였냐면은 그냥 죽인 게 아니고 죽은 시체에다가 더 가격을 해서 죽였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잔인하게 죽인 거죠. 그러니까 당시 하 이스트와 상 이스트가 싸움을 했고 세크레나가 얼마나 처참하게 죽었는지를 보여주는 미라거든요. 이때부터 이제 상 이스트에서 막 이 독립이라기보다 이런 민족 의식이 막 발흥되면서 그의 두 아들이었던 카모세와 아모세가 있어요. 둘도 사실은 이스트인의 영웅이죠. 카모세가 형이고 아모세가 동생인데 카모세도 아주 영웅적으로 싸우다가 결국은 죽어요. 대신 그 바톤을 동생이 이어받죠. 그리고 동생 때 히소스를 다 몰아냅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새로운 왕조를 시작하는 게 바로 아모세죠. 이게 18왕조고 이때 역사가 이집트 신왕조예요. 신왕조. 이집트 신왕조는 이집트의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빛나는 역사가 신왕조입니다. 신왕조. 가장 강대했던 역사예요. 18왕조건 19왕조건 강대했던 20왕조도 있지만 그 시작을 연 사람이 아모세 1세죠. 아모세 1세. 그래서 이런 주변의 이야기와 이제 출애굽기의 이야기를 연결하면은 굉장히 잘 들어맞는 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그의 아들이 투트모스 1세고 그 딸이 하투세스투와 아메노트 2세인데 아모세 1세 때 보면은 출애굽기 1장에 보면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이집트의 왕이 됐다는 말이 나와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이 표현 자체가 웃긴 거예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라는 표현이 왜 나왔을까? 새 왕. 이 새 왕이라는 게 물론 왕들이 바뀌니까 새 왕이 나왔을 수도 있지만 문맥상으로 보면은 새로운 왕조의 왕으로 보는 게 더 사실은 타당하다고 보이거든요. 새로운 왕조의 왕이 나왔다 보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출애굽기 1장 15절에 가면은 또 파라오가 나와요. 근데 그 파라오의 이름이 안 나오니까 좀 다른데 이거는 나중에 아모세 1세의 손자인 투트모세 1세 때라고 봅니다. 이때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산파를 불러서 히브리 남자 아이를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해요. 다 죽이라고. 근데 명령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명령하는 이유가? 1장 8절 9절에 보면은 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신민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들을 건데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보세요. 뭐라고 써 있어요?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갈까 하노라 하거든요. 우리 대적할 때. 그럼 도대체 이 새 왕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가지고 뭘 걱정하는 거냐면 전쟁이 났을 때 이 사람들이 우리의 적과 힘을 합쳐서 싸울 거라는 거예요. 내부 안에서 전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이때 이 대적이 누구잖아요. 대적이. 만약에 이때 파라오를 19왕조로 보면요. 대적이 결국은 내부인이잖아요. 내부 안에서 대적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대적과 이 이스라엘이 합쳐서 싸운다는 건데 그거는 설득력이 별로 없는 거예요. 파라오가 말하는 대적이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대적이. 오히려 이 문맥을 보면은 이 대적을 히소스로 보는 게 더 낫다는 거죠. 히소스. 외부 세력. 쫓겨난 이집트에서 쫓겨난 히소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셈조 아니에요. 셈조. 같은 아시아인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들과 또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때 우리 내부에 있는 셈족인 이스라엘이 이 많은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켜 싸우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겠느냐 걱정하는 구절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출애굽 15세기 글설에 근거해 가지고 역사를 정황과 비추어 보면은 성서에서 설명되지 않은 역사적인 배경과 매치되는 부분이 많아요. 이런 것들이. 이게 아니면 사실 여기서 말하는 파로가 말하는 새 왕, 우리의 대적이 참으로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도대체 대적이 누구야? 람세스면은 그때 람세스의 권력이 최고조에 달해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세티 1세고 람세스는 모세 때의 왕이니까 빼더라도 그 아버지 세티 1세가 있잖아요. 세티 1세가 또 수십년을 다스렸거든요. 그리고 19왕조는 강대한 왕조였기 때문에 주변에 이렇게 반란 세력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도대체 파라오가
그렇게 자기의 왕실의 안위를 걱정할 만큼 걱정할 대적이 도대체 누구냐고, 대적이. 대적이 없는데. 대적이 없어요. 19왕국 때는 팔레스타인까지 다 이집트의 권위 안에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오히려 저 히타이트, 뭐 히타이트하고 싸울 건데 걱정하는 건가? 히타이트는 여기까지 오지도 못해요. 히타이트가 싸웠다는 거는 이집트인들이 올라가서 싸운 거예요. 히타이트는 자기네 지역에서 맞고 싸우는 정도지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싸울 경우는 없어요. 없습니다. 그거는요, 훗날 고레스도 못했어요. 고레스도. 페르시아의 고레스도 그렇게 못했어요. 고레스 아들의 가상을 하긴 했지만, 이집트는 그러니까 점령할 수가 없는 곳이에요. 보통 일반적으로 여기까지 못 와요. 이집트는 항상 전쟁이 자기들이 나가서 싸우는 거였죠. 근데 도대체 이집트 이 왕이 도대체 걱정하는 우리 대적이 누구냐, 대적이. 대적이 없는데 다 사막인데요, 온통. 쳐들어올 땅이 없어요. 이 이집트 역사에서 히소스를 제외하고는 설명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서 저는 출애굽 15세기서를 제가 지지하는 이유가, 성경에 대한, 옛날에는 성경 말씀 그대로 믿어야 되니까 15세기서인데 저는 그게 아니고, 역사하는 사람으로서 고대 근동의 역사와 비교해 보니까 이게 제일 설득력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그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은 누구냐? 아모세 1세예요. 아모세 1세. 지금은 15세기서를 근거로 했을 때, 또 다음에 여기 보면은 남자아이 다 죽여라 말하는 왕 있죠. 그거는 투투모세 1세. 그죠? 아모세의 손자인 투투모세 1세라고 보는 게 낫습니다. 근데 이 성경에 보면은 그 딸이 어떻게 해요? 히브리 아이를 데려다 키우잖아요. 그 딸이. 투투모세 1세의 딸이. 엄청난 권위의 파라오의 말을 딸이 이렇게 거역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투투모세 1세한테는 진짜 유명한 딸이 한 명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하트세수트. 대단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파라오로서 실제로 이집트를 다스리기도 했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모세의 어머니가 바로 하트세수트다라고 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건 너무 좀 인위적이다. 그러니까 15세기를 주장하더라도 파라오한테 얼마나 많은 딸이 있었겠어요. 그 중에 누군가겠지. 굳이 꼭 뭐 하트세수트는 아닐 거다 얘기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분명한 거는 그 당시에 딸들이 단순히 막 이렇게 여자이기 때문에 안 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트세수트의 남편이 아메노테 2세였는데, 아메노테 2세 같은 경우는 유약했어요. 되게 유약한 왕이었어요. 근데 이 둘 사이에는 아들이 없었어요. 아들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딸만 있었죠. 그 딸도 되게 유명하죠. 그 딸을 결혼시킨 게 투투모세 3세예요. 투투모세 3세는 배다른 아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의 첩이죠. 한번 후궁의 아들이에요. 후궁의 아들과 본처의 딸이 결혼을 한 게죠. 그래서 파라오가 됐어요. 근데 아주 어린 아이거든요. 그러니까 투투모세 3세는 어린 아이 때 실권은 누가 진 거예요? 하트세수트가 진 거예요. 그래서 하트세수트가 수십 년, 30년 이상을 다스려요. 투투모세 3세는 실권이 없는 파라오죠. 그러니까 장모에 대한 분노가 엄청나게 컸죠. 엄청나게 컸어요. 그래서 왕이 되자마자 하트세수트의 흔적을 다 지워버려요. 그런 주장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건 아니다 이야기가 있는데, 보통 투투모세 3세는 하트세수트하고 되게 증오했다, 그렇게 많이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투투모세 3세가 이집트의 나폴레옹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에요. 원정 전쟁을 엄청나게 많이 한 사람입니다. 엄청나게. 그리고 이 사람이 출애굽 15세기설에 따르면은 모세가 피해서 도망갔던 왕.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도망갔잖아요. 그래서 훗날 모세가 다시 돌아갈 때 그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파라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 파라오가 투투모세 3세라는 거죠. 투투모세 3세. 그 이유 중에 또 하나 뭐가 있냐면,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머문 기간이 40년이잖아요. 40년. 이걸 이제 문자 그대로 해석했을 텐데 40년인데, 그러려면 최소한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파라오는 재위 기간이 40년이 넘어야 되는 거예요. 40년이. 근데 이집트의 역사에서 재위가 40년 넘은 사람이 딱 2명 있어요. 2명. 한 명이 투모세 3세. 딱 들어맞죠? 근데 문제는 람세스 2세도 40년이 넘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있는 거.
그래서 15세기를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하나는 성경과 이렇게 매치하지 않냐. 40년 넘는 파라오가 딱 투투버스 3세 얼마나 잘 들이맞느냐. 그런 얘기도 오늘 2장 발제 듣고 이 다음 부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2장 같은 경우는 우선 내가 이분이 한 주장 중에 몇 가지를 좀 하나 꼭 지적하고 싶은 게 뭐가 있냐면 15세기설하고 13세기설 람세스 2세 이 부분 메르네타까지 총 통합해갖고 13세기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13세기설을 주장하는 이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도 써 있어요. 뭐냐면은 12세기 초에 중부 가나안 산지에서 이스라엘이 출현한 것은 대부분의 학자들이 13세기 출애굽을 선호하는 이유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출현한 것. 근데 이 표현은 되게 잘못된 표현이에요, 사실은. 왜냐면은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메르네타 석비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석비에서 처음으로 이스라엘 이름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분들의 견해는 메르네타 석비가 처음 발견된 그 시점이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처음 출현한 시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맞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메르네타가 거기서 전쟁하고 승리한 다음에 승리의 기록으로 남긴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디 점령했고 이스라엘도 점령했다. 그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그 석비에 이스라엘 이름이 처음 발견됐다고 우리한테는 처음인 거죠. 더 오래전에 있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그때 처음 발견해 나왔는데 그때 그렇다고 해서 그럼 그때 이스라엘이 처음 만들어진 건 아니잖아요. 더 그 전부터 있었어야죠. 그 전부터 있던 이스라엘이 처음 형성이 돼서 도시국가건 뭐건 간에 형성이 되는 시기 그리고 좀 강성해지는 시기 정착하는 시기까지 다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이런 사건이 벌어진 걸 수도 있잖아요. 이거대로 따지면은 석비가 만들어진 그때 이스라엘이 확 출현한 거예요. 그냥 첫 출현한 거라고요. 근데 이거는 저는 별로 설득력이 없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석비의 이름이 나왔다고 해서 그 석비가 이름이 나온 그 시점이 이스라엘이 처음 출현한 시점이 되냐는 거예요. 오히려 더 이전부터 있었는데 다만 그때 전쟁에서 이겼고 승리의 기록을 남긴 것 뿐이다라고 봤을 때는 오히려 이거보다 한 2세기 정도 앞서서부터 등장했었다라고 보는 게 저한테는 더 합리적이고 바른 추론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메르네타 석비, 13세기설 주장하는 분들은 다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메르네타 석비가 저는 너무 보는 게 다른 거죠. 저한테는 메르네타 석비가 15세기설을 주장하는 사람은 그게 오히려 13세기 때 있었으니까 한 15세기 때부터 있었다는 게 맞겠다라는 근거가 되는 거고 13세기설 주장하는 사람한테는 그게 아니고 오히려 13세기 때 등장했으니까 13세기가 맞아. 이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료를 해석하는 게 완전 다른 거죠. 다른 겁니다. 힉소스와 요셉 이야기를 비교했을 때 지난주였죠. 신후의 이야기 발표했잖아요. 신후의 이야기. 신후의 이야기 발제에서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신후회가 돌아온 다음에 바로를 만나러 가기 위해서 했던 행동이 있어요. 그 책 자서서 전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아세요 혹시? 신후의 이야기에 보면은 옷을 갈아입고 이발을 하고 그런 게 나옵니다. 근데 성경에도 보면은 요셉이 바로를 만나기 전에 면도를 하고 이발을 하고 그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아니 왕을 만나러 가는데 당연히 이발하고 단정하게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당연한 거면은 굳이 기록할 필요가 없어요. 이 당연한 걸 뭐 굳이 기록을 해요. 신하가 왕 만나러 가서 옷 단정해 입고 면도하는데 이게 뭐 대단한 거라고 기록을까지 남기냐는 거죠. 그런데 헤로도토스에 의하면요, 이집트인들은 특별히 이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반드시 면도, 이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고 청결을 너무너무 중요시 여겼던 게 이집트 사람들이거든요. 특별히 그러니까 털 제거 같은 거는 그냥 단순히 이런 뭐라 할까요? 예의를 위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식으로서 되게 중요한 이식이에요. 근데 그거는 본토 이집트인들하고 있을 때 하는 행동이에요. 요셉이 힉소스 시대 때 들어가갖고 힉소스의 파라오를 만났다면 그런 행동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냥 수염을 기르고 가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요셉이 파라오를 만날 때 면도를 했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그 파라오는
본토 이집트인이었다는 거. 중왕국 때. 또 하나는 요셉의 부인이 나중에 파라오가 중매를 서요. 그래서 온의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시켰거든요. 온은 헤리모폴리스예요. 태양신을 섬기던. 그러니까 요셉의 장인은 태양신 레를 섬기는 사제의 딸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파라오가 요셉한테 힘을 주기 위해서 한 행동이잖아요. 힘을 꺾으려는 게 아니고. 왜냐면 요셉한테 정권을 주고 나라를 맡기려고 하는데 이방인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의 배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결혼을 시킨 거라고요. 제사장의 부인 딸과. 근데 그게 태양신이잖아요. 태양신. 그런데 레는요, 본토 이집트인들이 섬기던 신이에요. 힉소스는 레를 섬기지 않았어요. 힉소스는 세트라는 신을 섬겼어요. 세트. 이것만 봐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요셉이 들어갔을 때 파라오는 본토 이집트인이라는 거죠. 본토 이집트인. 또 보디발 있잖아요. 보디발도 실제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왜냐면 보디발이라는 이름이, 보디발이 그 왕의 측근이잖아요. 경호하는 사람 측근이거든요. 근데 보디발이라는 이름 안에 당연 뜻이 뭐냐면, 보디발이라는 이름 안에 보디베라라고 해서, 그게 보디베라라는 이름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보디발이. 근데 그게 보디베라가 뭐냐면 레의 사람들, 레가 만든 사람들. 그러니까 본토 이집트인들을 나타내는 용어라는 거예요. 그 뜻이. 그러니까 보디발이라는 이름 안에서 그 사람은 순수 이집트인이라는 게 담겨 있다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힉소스 파라오였다면은 자기의 최측근 인사를 힉소스인이 아닌 본토 이집트인을 했겠냐,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건 뭐냐면, 요셉이 이집트에 들어갔을 때 파라오가 순수 이집트인이었다는 거죠. 중왕족, 힉소스 왕조가 아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연결해서 할 필요가 있고, 또 할크라는 학자가 그 중왕국 시대 때 유물을 발견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아시아 노예들 명단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아시아 노예들을 데려오는 거는 비일비재한 거였습니다. 비일비재. 물론 싸움 전투에서 끌고 오는 경우도 있었지만 돈 주고 매매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요셉 같은 경우 같이 이렇게 매매하는 경우가 실제로 많았다는 거예요. 실제로. 근데 그 명단이 48명의 명단이 나왔는데, 그 중에 6명한테는 별도의 직책이 나와요. 직책이. 이름만 나온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일을 하는 누구 이렇게 직책이 나오는데, 그 직책 중에 4명은 술 따르는 하인이 있고, 나머지 2명은 가정 총무, 가정의 일을 돌보는 사람이에요. 요셉이 했던 일이죠. 요셉이 했던 일.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온 요셉의 이야기의 이런 모습들이 실제 그 당시 이집트에서 보이는 모습이었다는 걸 이제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런 것들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발제하신 자료는 이게 이집트 문헌이잖아요. 이게 1차 자료예요. 1차 자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연구한 자료가 아니라 1차 자료를 그대로 지금 발제를 하신 거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이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냐, 박사 학위가 있냐 없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뭘 썼는데 이 자료에 의해서 부정이 되면은 부정이 되는 거죠. 이게 1차 자료니까. 근데 제가 이거 보면서 저도 그냥 볼 때는 몰랐는데 이거 보면서 제가 느낀 거예요. 되게 놀란 게 하나 있으면. 뭘 놀랐냐면, 아까 우리 김 목사님 발제하신 거에서 한번 보시면 그 2페이지에 람세스 2세 부분 보시면 15세기설이 틀린 이유 중에 하나 뭘 나오냐면은 이 말 얘기가 나와요. 말 얘기가. 성서는 파라오가 말이 끄는 수레로 이스라엘을 추격했다고 밝히고 있는데 15세기 때는 무척 희귀했다는 거잖아요. 13세기 때 있고. 그런데 말이 이렇게 많다는 거는, 이거는 15세기가 말이 안 되고 13세기 돼야 돼, 이 말이거든요. 근데 지금 목사님 발제하신 내용 있잖아요. 여기서 어떤 내용이 있냐면, 투트모스 3세 아시아 군사원정 내용이 무기또 전투 하면, 무기또에서 전투한 다음에 전리품이 나와요. 전리품에 한번 보시겠어요? 전리품이 뭡니까? 포로 340명, 손 83, 말 2,400
41필이 나오죠. 그리고 뒤로 가면은 여기서 전차 892대 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전리품으로 말을 2041필을 얻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만 봤을 때는 우리가 말을 그러면 이게 양이 많은 건지 적은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열왕기상 11장을 보면요. 10장을 보면은 솔로몬 얘기가 나옵니다. 솔로몬. 이때는 우선 그걸 아셔야 돼요. 이때는 10세기예요. 10세기고 철기 시대고 말이 흔한 시대고 솔로몬은 당시 레반트뿐만이 아니라 레반트와 이스트까지도 총괄해가지고 최전성기일 때입니다. 최고 황금기 때. 이때 솔로몬의 부를 이야기하면서 솔로몬의 병력이 어떻게 되냐면 26절에 10장 병거와 마병을 모음해 병거가 총 몇 대냐면 1400대 마병이 12,000명이에요. 12,000명. 그래서 최고 전성기 때 10세기 레반트 최전성기 솔로몬이 갖고 있던 마병이 12,000명이라고요. 이게 이렇게 많은 숫자인 거예요. 12,000명이. 그런데 지금 이 발제하신 이 부분은 몇 세기냐면은 몇 세기입니까? 15세기잖아요. 15세기. 15세기 때 한 번의 전쟁으로 얻은 전리품이 말이 2,000마리인 거예요.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양인 거죠. 엄청나게 많은 양이에요. 이걸 비교해 봤을 때. 그러면 아까 이 람세스 2세 부분에서 발제했을 때 여기 나와서 이분이 했던 말 15세기 때는 말이 귀해갖고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전리품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많은 양을 얻었는데요. 무기 또 한 번 던져간 거로 2,000필의 말을 얻었잖아요. 그러면은 너무 희귀했다는 게 희귀했을 수는 있죠. 하지만 얻을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전리품 얻었으니까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면 2,000필은 많은 겁니다. 굉장히. 아브라함 병력이 318명이었잖아요.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병력이. 그 병력은 작은 병력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한 도시의 병력이에요. 한 도시에 318이면요.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2,000필은 많은 숫자죠. 그러면 이 1차 자료만 갖고 봤을 때 이 분이 했던 말은 그대로 그냥 반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희귀해서 안 된다? 무슨 소리야. 투토모스 3세가 딱 18왕조 때 파라오 아닙니까? 한 번에 그냥 원정만으로 말 2,000필을 얻었는데 그러면은 말이 훨씬 더 많은 거죠. 훨씬 더 많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게 하나가 있었고요. 또 힉소스 얘기들이 많이 나왔죠. 힉소스 추출하는 얘기 나왔고 3페이지의 해양 민족은 아마 다음 주에 할 겁니다. 이 해양 민족에서 이제 블레셋이 어떻게 팔레스타인에 출현하게 되었는지 이런 것들이 그냥 이스라엘 역사가 단순히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리스와도 관련이 깊어요. 그리스에서 있었던 사건들, 거기서 그리스에서 있었던 이런 대문명의 전환과 관련해 가지고 사람들이 막 이동하거든요. 그런 게 이스라엘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니까 해양 민족이 막 물려와 갖고 해양 민족이 이집트 점령할 뻔했고 가나안 쑥대밭으로 만들고 막 그러거든요. 히타이트가 어디서 망하냐면 이 블레셋에게 망해요. 해양 민족에게. 바벨론을 말명시켰던 히타이트인데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이런 대문명의 변환이 있고 심지어 어떤 얘기가 있냐면 그 힉소스가 이 그리스에서 넘어온 사람이라는 얘기도 있죠. 그리고 또 심지어 출애굽 사건 때 10가지 재앙이 그리스에서 있었던 화산 폭발과 관련이 있는 거다라는 연관도 있고. 그러니까 그리스와 관련된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이 문서가 되게 중요한 거고. 세손크 1세도 되게 중요한 게 여기 원정이 나오잖아요. 원정 목록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나중에 시삭 1세가 르호보암 때 르호보암을 점령한단 말이에요. 전쟁을 해요. 이 두 개가 겹치는 겁니다. 겹치는 건데 이걸 보고 해석할 때 둘이 내용이 안 맞네. 뭐 하나 거짓말이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는 거고 그게 아니면은 서로 얘기하지 않은 부분을 채워주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채워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면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성경에서는 르호보암 얘기만 보면은 마치 시삭이 르호보암만 공격한 것처럼 나와요. 그런데 실제로는 르호보암만 공격한 게 아니고 세손크 1세의 기록을 보면 르호보암도 공격했지만 전 이스라엘 영토를 다 공격한 거예요. 다. 전체를 다. 여기 명단이 이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이렇게 통합적으로 봐야지. 여기는 유다는 나오지도 않는데 이게 거짓말이네.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를 같이 비교해서 서로의 빈 공간을 메꿔주는 차원에서 보면은 훨씬 더 다양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이집트 가정의 아시아인들의 명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고요. 분명한 거는 이집트 본토인들은 아니고 셈족 계열의 사람들이다. 셈족 계열의 사람들. 혹은 아모리인들로 보기도 해요. 아모리인들. 마네토는 나중에 히소스가 이집트 쫓겨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가나안으로 가갖고 다시 나라를 세웠다 그랬거든요. 그게 이스라엘이라고 보기도 하죠. 근데 그거는 거의 설득력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건 아니다라고 보죠. 근데 정확하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어요. 알 수는 없는데 하여튼간 아시아 계열의 사람들이고, 그리고 분명한 거는 다양한 민족으로 형성된 사람들이라는 거. 그리고 분명한 거는 이스라엘과 굉장히 유사한 사람들이라는 건 분명해요. 저는 우선 출애굽 15세기서를 근거로 했을 때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들어갔을 때는 중앙국이에요. 중앙국에서 머문 기간이 한 300년 되고, 그리고 히소스와 함께 머무는 기간이 한 130년 정도 되는 겁니다. 마지막에. 이랬을 때 사실은 히소스의 역사가 없었으면은 이스라엘은 아마 사실 이 이집트에 완전히 통합이 됐을 거예요.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300년이라는 기간은 어마어마한 기간이라니까요. 원나라, 청나라보다 훨씬 더 긴 기간을 당시 전 세계에서 제일 최고의 고도의 문명의 지배를 받으면서 거기 살고 있는데, 더군다나 노예도 아니었어요. 노예는 훗날의 이야기지. 그때는 이스라엘이 그냥 이집트 사람이었습니다. 이집트 사람으로 산 거였어요. 이런 차별의식 없이. 그런데 그러니까 이집트인들도 아마 이스라엘을 그렇게 뭐라고 할까요? 차별 없이 지냈을 수도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 히소스예요. 히소스가 들어오면서 정확한 선이 생기는 거예요. 셈족 아닌 사람들, 이집트인들, 본토인 간의 구별. 히소스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러니까 히소스를 몰아낸 다음에 보니까 이 이스라엘 문제가 남는 거죠. 쟤들은 도대체 뭐야? 그 전까지 우리와 같이 수백 년 같이 있었는데, 히소스가 지배하던 130년간은 과연 이집트인이냐? 아니면은 셈족이야? 그런 갈등이 있지 않았겠어요?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런 게 엄청나게 많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거는 이제 시비를 거는 거죠, 이렇게. 이 이후에, 근데 이 밑에를 보면은 이 세컨드가 굉장히 저절대로 알겠다고 하고 끝나요. 근데 그 이후의 역사는 우리가 몰라요. 모르는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게 세컨드나의 미라를 보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세컨드나가 미라가 발견됐는데, 미라를 보니까 이 흉상 먹을 분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보니까 이거는 죽인 건데, 어떻게 죽였냐면은 그냥 죽인 게 아니고 죽은 시체에다가 더 가격을 해서 죽였다는 거예요. 이게 잔인하게 죽인 거죠. 그러니까 당시 하 이집트와 상 이집트가 싸움을 했고 세크레나가 얼마나 처참하게 죽었는지를 보여주는 미라거든요. 이때부터 이제 상 이집트에서 막 이 독립이라기보다 이런 민족 의식이 막 발흥되면서 그의 두 아들이었던 카모세와 아모세가 있어요. 둘도 사실은 이집트인의 영웅이죠. 카모세가 형이고 아모세가 동생인데, 카모세도 아주 영웅적으로 싸우다가 결국은 죽어요. 대신 그 바톤을 동생이 이어받죠. 그리고 동생 때 히소스를 다 몰아냅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새로운 왕조를 시작하는 게 바로 아모세죠. 이게 18왕조고 이때 역사가 이집트 신왕조예요. 신왕조. 이집트 신왕조는 이집트의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빛나는 역사가 신왕조입니다. 신왕조. 가장 강대했던 역사예요. 18왕조건 19왕조건 강대했던, 20왕조도 있지만 그 시작을 연 사람이 아모세 1세죠. 아모세 1세. 그래서 이런 주변의 이야기와 이제 출애굽기의 이야기를 연결하면은 굉장히 잘 들어맞는 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그의 아들이 투트모스 1세고 그 딸이 하투세스투와 아메노트 2세인데, 아모세 1세 때 보면은 출애굽기 1장에 보면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 왕이
이집트의 왕이 됐다는 말이 나와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이 표현 자체가 웃긴 거예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는 사실은 아바리스죠. 그리고 람세스는 나중에 람세스 2세 때 가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최근 들어서는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 13세기서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강한 논거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람셋을 짓지 않았냐. 근데 람셋은 람세스 2세 때 지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때는 람세스 2세 때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건 너무 사실은 웃긴 얘기예요. 아까 말했지만 창세기에 단이 나오잖아요. 창세기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잖아요. 후대에 쓰여진 거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의 이해를 위해서 옛날의 명칭을 지금의 명칭으로 그냥 치환시킨 거잖아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람셋은. 더군다나 더 중요한 거는 람셋이라는 명칭이 훨씬 더 앞세대에서도 발견이 됐어요. 그러니까 람세스 시대 때 처음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게 이제 좀 얘기가 있는 건데, 하여튼 이 지역입니다. 여기가 주로 이 힉소스가 다스리던 지역이에요. 근데 힉소스는요, 자료를 남긴 게 없어요.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해요. 힉소스는 자료를 남기지 않았다. 근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땐 잘못된 표현이에요. 남기지 않은 게 아니고 다 파괴됐어요. 그러니까 힉소스가 멸망하고 17왕조 때 힉소스랑 막 싸우고 결국 18왕조 때 힉소스를 몰아내고 아모세가 18왕조를 세우거든요. 그러니까 외세를 몰아낸 거죠. 외세를 몰아낸 다음에 힉소스에 대한 역사 청산을 아주 완벽하게 했어요. 다 없애버렸어요. 다. 그래서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힉소스의 자료는 뭐냐? BC 3세기 때, 4세기 때, 그때 마네토라는, 그때 말씀드렸죠. 이집트의 역사를 쓴 마네토. 이 사람 또 그리스인이잖아요. 그 사람이 쓴 자료에서 처음 발견됐어요. 힉소스라는 자료가. 그러니까 사실 힉소스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근거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가 만약에 나타나갖고 힉소스에 대해서 너무 자세하게 얘기한다. 그럼 그거는 사실은 좀 의심해 봐야 돼요. 자료가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자세히 알아요? 자료가 없는데. 그냥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아주 단편적인 것들이에요. 힉소스 왕들의 명단은 나왔어요. 명단. 근데 그 명단 중에 보니까 셈족 계열의 이름이 막 있는 거예요. 야곱 어쩌고 어쩌고 막 그런 이름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역사를 봤지만 저번에 우리가 고왕국 피라미드 만든 고왕국이 있었고요. 1중간기가 있었고 1중간기 끝난 다음에 이제 중간국이 들어오는 거죠. 중간국의 전성기가 12왕조인데 12왕조가 이제 누구죠? 요셉이 끌려가는 그 시기예요. 근데 지금 제가 말하는 거는 출애굽 15세기서를 근거로 했을 때 되는 겁니다. 15세기서를. 13세기서를 근거로 하면은 요셉이 끌려간 거는 제2중간기 때예요. 제12왕조는 1786년쯤에 몰락을 합니다. 출애굽 15세기서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요셉 당시의 바로 세소스트리스 3세인데 엄청 전성기예요. 엄청 강대했어요. 근데 그거 지나고 거의 바로 망해요. 바로. 금방 망해요. 금방. 외세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고 다 내분 때문에. 내분 때문에. 나라가 외세에 의해서 망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실제로도. 아무리 강대국이 쳐들어와도 나름대로 다 안에서 일어나는 분란 때문에 망하는 거지. 그 이후에 13왕조, 14왕조가 일어나죠. 하지만 아시아에서 아시아인들이 쳐들어와가지고 하이집트, 북단이죠. 하이집트를 점령해버려요. 점령해버려요. 이 사람이 이들을 힉소스라고 부르죠. 힉소스. 힉소스의 뜻은 아시아의 통치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아시아의 통치자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오해할 수 있는 게 왕조를 할 때 1왕조, 2왕조, 3왕조 막 쭉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시간순으로 연대순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연대순이 아니고 동시대에 이집트 본토 왕조 있죠. 이 본토 왕조는 그대로 흘러가는 거고 그러면서 나중에 이 힉소스 왕조는 따로 세워지는 거죠. 그걸 후대에 그냥 계산상 여기 13, 14, 15, 16 이렇게 그냥 계산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중간기 때는요. 최소한 2개의 왕조가 동시에 있었던 거죠. 많으면 3개 왕조가. 그러니까 중간기인 거예요. 분열됐으니까 중간기. 다만 강성한 게 힉소스가 제일 강성했던 거예요. 이 황벽주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던 이 힉소스의 주 거주지가 아바리스입니다. 아바리스. 라암싯은 후대의 이름입니다. 후대의 이름. 힉소스가 다스릴 때 지역 박해받는 배경은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해는 출애굽기 15세기서를 얘기했을 때 근거가 있는 이야기죠. 근거가 있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 모세가 태어난 게 히소스를 몰아내고 이집트 신앙조 18왕조가 딱 세워졌을 때 그때 이제 모세가 태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모스 1상 같은 사람들이 이집트를 박해하는 이스라엘을 박해하는 이유가 그들이 히소스와 함께 손잡고 내부에서 반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세컨넷나는 누구냐면 이집트 그 17왕조의 왕이에요. 세컨넷나. 그때 상 이집트에서는 세컨넷나가 17왕조 파라오였고, 그리고 하 이집트가 북단이죠. 지도 봤을 때 삼각주 히소스가 다스리는 거기가 두 가 있었는데 힘의 균형은 히소스가 훨씬 강했어요. 그래갖고 히소스가 세크렌나한테 편지 보낸 게 있어요. 편지 보낸 게 바로 이 살리아 파피루스 제1권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이에요. 한번 볼게요. 밤낮으로 나의 수면을 방해하기 때문에 도시의 동쪽에 있는 하마의 연못을 제거하라. 그래서 남쪽의 왕자는 한동안 침묵을 지켰다. 여기서 말하는 남쪽의 왕자는 17왕조의 파라오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크렌나. 그는 아포피의 사신에게 어떠한 답변도 할 수 없었다. 아포피는 그 히소스의 왕입니다. 남쪽 도시의 왕자가 그에게 물었다. 당신의 주인은 도시의 동쪽에 있는 하마의 연못에 관해 누구에게 들었는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이없는 말이에요. 하마 있죠? 진짜 하마 얘기하는 건데 상 이스트에서 하마가 있는 연못이 있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하마는 이 이스트인들에게 신이에요, 신. 임신과 또 이 출산의 신이라고요. 그런데 하 이집트에서 내가 잠자는데 하마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자겠다. 그러니까 하마 다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아니, 이 거리가 몇백 킬로인데 무슨 하마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자요.